1차에서 7개 규제자유 특구가 지정된 지 4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규제 혁신의 속도,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로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규제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혁신적이고 또 완성도 높은 규제자유 특구 계획 발굴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울산 담당 김경배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준기씨. 울산광역시는 국내 최대 부생수소 생산 유통 지역으로 수소 이용 관련 전후방 연계 산업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이번 규제자유 특구 지정을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의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수소 기반 혁신 성장 밸류체인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준기씨? 좋은 질문이십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수소 연료 전지는 현재 자동차 중심으로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실내 물류 운반 기계나 수상 선박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고 관련 법규도 좀 미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특구 지정의 목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수소 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실증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무인 운반차, 선박 등의 수소 모빌리티와 이동식 수소 충전소의 보급이 확대될 예정이며 대용량 수소 이송체계 구축을 통해서 경제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특구 계획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면 수소연료 전기차 6,500대, 수소연료전지 무인 운반차 8,500대, 그 다음에 수소연료전지 선박 400대 등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고, 매출 1조 8천억 원의 효과와 1,900만 달러에 이르는 수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준기씨?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담당 곽용화 연구관입니다. 제주는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충전 서비스 사업의 실증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충전 인프라가 갖추어집니다.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의 공유가 가능해지고 충전기 고도와 전기차 성능 진단 서비스 실증으로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예정입니다. 제주 특구는 총 4개 실증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충전기 고도화 실증은 기존 50kW 충전기에 동급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병합하여 성능을 향상시켜 충전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고, 이동용 충전 서비스 실증은 주차장이나 전기 사용 불가 지역에서 이동용 충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충전기 공유 플랫폼 실증은 제주도에는 이미 12,000여 대 이상의 개인 충전기가 보급되어 있는데, 이러한 개인 충전기를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서비스이고, 전기차 진단 서비스 실증은 현재는 일정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만 진단이 가능한데, 이것을 이동용 점검 차량을 통해서도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실증을 통해 빠르고 쉬운 충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충전 서비스의 신산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네, 광주 담당 추성일 사무관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저속 특장차가 도심 속 도로변의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고 노면을 청소하는 미래도시의 모습에 한 발짝 다가섭니다.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여 안전과 기술력 모두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씨. 예, 차별성이요. 두 지역 모두 자율주행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세종 자율주행 특구는 운송 서비스를 실증하는 반면 광주는 5km 미만 저소구 무인 특장차를 직접 제조하여 실증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고요. 특히 광주 특구에서는 노면 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등 특수 목적용 차량을 사용하고 세종 특구는 승용 승합차를 활용한 실증 사업입니다. 또한 세종은 완전 무인이 아닌 자율차 3, 4단계를 실증하지만 광주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차량을 실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준기 씨? 전북의 친환경자동차 특구는 국내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 상용차를 LNG 상용차로 대체하고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시장을 새롭게 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로 산업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우리나라 경유 사용차의 94%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으로 미세먼지 등 도로이동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대안으로는 전기차, 수소차를 둘 수 있는데 기술적 한계와 비용 문제 등으로 중도형 상용차는 LNG, 초소형은 전기차가 최적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NG 상용차의 경우는 내압용기 설치 규제로 인한 주행거리 문제와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특수자동차의 경우는 초소형 기준이 없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향후 5년간 LNG 상용차,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판매로 1조 7천억 원의 매출과 540명 정도의 일자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유차 대비 99%의 미세먼지 저감 등 사회적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남 담당 장동익 사무관입니다. 경남 무인 선박 규제 자율 특구는 선박에 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운항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구되었던 그 무인 선박에 특례를 부여하여 지금까지 직원이 탑승한 상황에서 시행하던 실증을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 조정과 자율 운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무인 선박 허용의 의미와 그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해사기구에서는 2017년도부터 무인 선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2019년에는 선박 실증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실증 구역을 조성해 무인 선박의 원격 조종과 장애물 회피, 그리고 자율 운항 등에 대한 실증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 경남 무인 선박 실증을 통해 무인 선박 등록과 운항, 그리고 안전관리 등 국제 기준 마련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인선박 규제 자율 특구는 실증 단계에서 선박에 직원이 탑승하지 않는 특례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인선박 기술 및 안전에 대한 단계별 표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사업기간 중 매출 약 264억 원과 136명의 인력 고용이 예상되며 무인선박 산업 활성화로 우리나라 선박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준기 씨? 안녕하십니까. 전남 담당 이계명 사무관입니다. 전남에서는 효율적인 대용량 전력 전송을 위하여 MVDC 실증 사업을 수행합니다. 최초로 신재생에너지원을 중하급 쟁류 기술을 이용하여 전력을 전송하며 이에 따른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또한
적재적소의 전력을 자유롭게 송배전할 수 있는 차세대 신전력망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가지는 전남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국내 대표 에너지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번 대용량 분산 전원 연계 MVDC 실증 사업은 MVDC급으로 전력을 전송하는데 기존 전봇대의 전선과 전주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많은 전력을 전송할 수 있는데요. 이는 직류 장점인 표피 효과 등으로 기존 AC 대비 전력 손실률이 적어 더 많은 전력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AC의 경우 전자파의 위험성을 내포하는데 DC의 경우는 전자파 영향이 거의 없어 안전성에서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으로 앞으로는 국내에 더 많은 재생에너지원이 생기는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송하는데 MVDC가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연관 산업인 전기자동차, 데이터센터, 상업용 선박, 항공, 철도 산업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체외에서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암,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체외 진단기기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기업의 미래 성장을 지원합니다. 네. 바이오 기업들이 체외 진단기기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 실험에 필요한 검체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데요. 현재 기업들이 검체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구 사업을 통해 대전시 주도로 충남대학병원 등 세계 대학병원이 인체 유래물 은행 정보를 하나로 모아 기업 전용 인체 유래물 은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검체를 신속히 제공하여 제품 개발이 핵심인 임상 연구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체외 진단기기 제품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신기술이 적용된 체외 진단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야 시장 진입이 가능하나 신의료기술 평가를 2년간 유예하고 사업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쟁력 있는 신기술 제품이 조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체외 진단기기의 글로벌 시장 선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전 규제자의 특구 사업으로 국민들께서는 암, 치매 같은 중증 질환을 가정에서도 손쉽게 조기 진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 여러분, 대전으로 오세요. 이상입니다. 규제를 얼마만큼 지혜롭게 해소해 나가느냐,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열쇠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부처 가운데 기업자가 들어가 있는 유일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니콘 기업 또 글로벌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다른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산업의 날개를 달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